도훈의 손이 민정의 허벅지 안쪽을 천천히 타고 올라왔다. 여기 많이 뭉쳤네요. 풀어드릴게요. 그의 얼굴이 위험할 만큼 가까웠다. 민정은 눈을 감았다. 이건 운동이 아니야. 알고 있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때 헬스장 문이 덜컥 열렸다. 이 모든 건 3주 전부터 시작됐다. 구독 누르면 19금 버전이 시작됩니다. 남편 재혁은 오늘도 늦는다는 문자만 보냈다. 민정은 휴대폰을 던지듯 소파에 내려놓았다. 결혼 5년 차, 대화는 줄고 잠자리는 의무가 됐다. 허리 통증은 그렇게 시작됐다. 정형외과에선 운동을 권했다. 재혁의 후배 도훈이 새로 오픈한 헬스장 전단지가 우편함에 꽂혀 있었다. 망설였다. 남편 후배라는 게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허리는 점점 더 아팠고 민정은 결국 전화를 걸었다. 도훈의 목소리는 기억보다 낮고 차분했다. 첫 수업날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다. 5년 동안 나를 돌보지 않았구나. 헬스장 문을 열자 도훈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형수님 오셨네요. 그 순간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다. 도훈은 예전 결혼식 때 본 것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단단해지고 남자다워졌다. 이건 그냥 운동이야. 민정은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었다. 도훈은 민정의 자세를 체크하며 등 뒤에 바짝 붙어 섰다. 여기가 많이 아프시죠? 손이 민정의 허리를 타고 천천히 내려왔다.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얼마나 오래 남자의 손길을 느껴보지 못했던가. 긴장하지 마세요, 형수님. 힘을 빼야 해요. 도훈의 입김이 목덜미에 스쳤다. 민정은 숨을 참았다. 거울을 보니 두 사람의 모습이 묘하게 밀착돼 있었다. 이건 운동일까? 아니면 1시간의 수업이 끝났을 때 민정은 온몸이 달아올라 있었다. 운동 때문만은 아니었다. 샤워를 하며 민정은 자신의 몸을 내려다봤다. 언제부터 이렇게 여자를 잊고 살았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정은 계속 뒤를 돌아봤다. 누군가 지켜보는 것 같은 이 느낌. 현관문을 열자 재혁이 먼저 와 있었다. 왜 이렇게 늦었어? 민정의 손이 떨렸다. 운동하다 보니까. 재혁은 고개도 들지 않고 TV만 봤다. 민정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제 시작인데 벌써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다. 도훈의 손길이 자꾸 떠올랐다. 민정은 눈을 감고 상상했다. 그의 손이 더 깊이 들어온다면. 스스로에게 놀라 눈을 떴다. 미친 거 아니야. 하지만 몸은 정직했다. 옆에서 재혁의 코 고는 소리만 들렸다. 일주일에 3번. 민정의 스케줄에 헬스장이 자리 잡았다. 재혁은 관심도 없었다. 운동 잘하고 와. 그게 전부였다. 도훈은 달랐다. 오늘 컨디션은 어때요? 어제 잠은 잘 주무셨어요? 사소한 질문들이 민정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도훈은 점점 대담해졌다. 오늘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스쿼트 자세를 교정할 때 도훈의 손이 민정의 엉덩이를 감쌌다. 여기에 힘을 줘야 해요. 그의 몸이 민정의 등에 완전히 밀착됐다. 민정은 거울 속 두 사람을 봤다. 마치 포옹하는 것처럼 보였다. 숨이 가빠졌다. 운동 때문이 아니었다. 형수님, 숨소리가 거칠어지셨네요. 도훈이 속삭였다. 괜찮아요? 그의 입술이 민정의 귀에 스쳤다. 민정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운동이 끝나고 도훈이 물을 건넸다. 손이 스쳤다. 우연이 아니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운동 말고도 좋고. 도훈이 명함을 건넸다. 개인 번호가 적혀 있었다.
탈의실로 가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다. 샤워하면서 민정은 자신의 몸을 만졌다. 도훈의 손길이 닿았던 곳마다 뜨거웠다. 거울 속 자신이 붉게 상기돼 있었다. 이혼 후 처음으로 여자로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집에 돌아와서도 진정이 안 됐다. 도훈의 명함을 계속 만지작거렸다. 전화하면 안 돼. 하지만 손가락은 이미 번호를 누르고 있었다. 끊어야 하는데 연결음이 울렸다. 여보세요? 도훈의 목소리. 민정은 숨을 참았다. 형수님? 민정은 전화를 끊어버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며칠 뒤 재혁의 회식이 있던 날이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재혁이었다. 2차 간다. 늦을 것 같아. 민정은 혼자 저녁을 먹다가 도훈의 문자를 받았다. 형수님, 저번에 전화하셨죠? 괜찮으세요? 민정은 답장을 고민했다. 실수로 눌렀어요. 거짓말이었다. 도훈의 답장은 빨랐다. 그렇군요. 아쉽네요. 무슨 말씀인가요? 민정이 물었다. 형수님 목소리 듣고 싶었거든요. 민정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건 선을 넘는 대화였다. 오늘 밤 헬스장에서 개인 수업 어때요? 다른 회원은 없어요. 도훈의 제안에 민정은 입술을 깨물었다.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답장을 보냈다. 몇 시예요? 10시. 문 잠그고 할게요. 민정은 옷을 갈아입으며 거울을 봤다. 운동복 안에 레이스 속옷을 입었다. 왜 이러는 거지? 하지만 벗지 않았다. 헬스장은 텅 비어 있었다. 조명이 반쯤 꺼진 공간이 묘하게 은밀했다. 도훈이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렸다. 덜컥 이제 나갈 수 없다는 신호 같았다. 오늘은 스트레칭을 집중적으로 할게요. 도훈이 매트를 깔았다. 누우세요. 민정이 매트에 누웠다. 천장의 조명이 눈부셨다. 도훈이 민정의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 이렇게 하면 허벅지 안쪽이 풀려요. 그의 손이 민정의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었다. 민정의 숨이 거칠어졌다. 형수님. 네. 민정이 도훈을 쳐다봤다. 긴장하셨네요.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갔어요. 도훈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제가 풀어드릴게요. 그의 손이 민정의 허벅지를 타고 더 위로 올라왔다. 민정은 눈을 감았다. 이제 운동이 아니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었다. 도훈의 손이 멈췄다. 여기까지 해도 될까요? 목소리가 떨렸다. 민정은 대답 대신 도훈의 손을 잡았다. 더.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도훈의 손길은 조심스러우면서도 대담했다. 운동복 위로도 민정의 반응이 느껴졌다. 형수님. 도훈이 속삭였다. 정말 괜찮은 거죠? 민정은 눈을 뜨고 도훈을 똑바로 쳐다봤다. 괜찮아요. 망설임 없이 민정이 도훈의 목을 잡아당겼다. 입술이 부딪혔다. 첫 키스는 사납고 급했다. 쌓인 갈증이 폭발했다. 도훈이 민정을 일으켜 세웠다. 벽에 민정을 밀착시키고 더 깊은 키스를 했다. 민정의 손이 도훈의 옷 속으로 파고들었다. 단단한 근육이 만져졌다. 재혁과는 비교도 안 됐다. 여기서 하면 안 돼요. 도훈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CCTV가 있어요. 민정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CCTV? 지금 다 찍히고 있다고요? 도훈이 고개를 저었다. 꺼놨어요. 미리. 그 말에 민정은 깨달았다. 도훈도 오늘을 계획했다는 걸. 사무실로 가요. 거기는 카메라가 없어요. 도훈이 민정의 손을 잡았다. 사무실 문을 잠그자마자 두 사람은 다시 서로에게 달려들었다. 책상 위로 서류들이 쏟아졌다. 도훈이 민정을 책상에 앉혔다. 다리 사이로 파고들며 더 깊은 키스를 했다.
민정은 도훈의 티셔츠를 벗겼다. 도훈도 민정의 운동복 지퍼를 내렸다. 레이스 속옷이 드러났다. 준비하고 오셨네요. 도훈이 미소 지었다. 민정은 부끄러웠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당신도 CCTV를 미리 껐잖아요. 서로 원했던 거다. 도훈이 민정의 속옷끈을 만지작거렸다. 여기서 멈출래요? 아니면 민정이 도훈의 손을 잡아 더 안쪽으로 끌어당겼다. 계속해요. 그날 밤 사무실에서 두 사람은 선을 완전히 넘었다. 땀과 신음과 금지된 쾌락. 모든. 그날 이후 민정은 도훈을 피했다. 수업 시간을 바꾸고 문자도 짧게 답했다. 하지만 마음은 정반대였다. 잠을 잘 때도 도훈의 손길이 느껴졌다. 재혁과의 잠자리에서조차 도훈을 떠올렸다. 자신이 무너지고 있었다. 재혁이 몸을 만지면 도훈의 얼굴이 겹쳤다. 눈을 감으면 도훈의 손길이 느껴졌다. 미안해. 마음속으로 재혁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몸은 정직했다. 2주 만에 도훈이 먼저 연락했다. 형수님, 제가 실수했나요? 요즘 피하시는 것 같아서요. 민정은 한참을 문자를 내려다봤다. 답장을 쓰다 지우기를 반복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둘 다 알잖아요. 전송을 누르려는데 손이 떨렸다. 도훈의 답장은 예상보다 빨랐다. 저는 형수님이 좋습니다. 운동선생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민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누군가 이렇게 직진으로 고백한 게 얼마만인가. 재혁은 프러포즈할 때도 어정쩡했다. 도훈은 달랐다. 솔직하고 뜨거웠다. 민정이 답장을 고민하는 사이 현관문이 열렸다. 재혁이었다. 민정은 황급히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다. 왜 이렇게 놀래? 재혁이 의심스럽게 쳐다봤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깜짝 놀라서.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재혁이 테이블 위 핸드폰을 봤다. 누구한테 문자 왔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친구. 민정은 애써 웃었다. 재혁은 더 묻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 민정은 주저앉았다. 핸드폰을 들어 도훈의 문자를 다시 봤다. 손이 떨렸다. 타이핑을 시작했다. 내일 저녁에 봐요. 버튼을 누르려는데 방문이 열렸다. 민정아, 물 좀. 민정은 재빨리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응, 가져다 줄게. 부엌에서 물을 따르는데 손이 덜덜 떨렸다. 컵이 싱크대에 부딪혀 깨질 뻔했다. 조심해. 재혁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재혁이 물을 마시고 다시 방으로 들어간 뒤 민정은 화장실로 달려가 문을 잠갔다. 문자를 다시 확인했다. 전송 완료. 돌이킬 수 없었다. 거울 속 자신을 봤다.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그날 이후 민정과 도훈은 멈출 수 없었다. 헬스장 사무실은 둘만의 은밀한 공간이 됐다. 매번 만날 때마다 더 대담해졌다. 오늘은 탈의실에서 할까요? 도훈이 속삭였다. 위험하지 않아요? 그게 더 짜릿하잖아요. 도훈이 민정을 탈의실로 끌고 갔다. 샤워 부스 안에서 두 사람은 옷을 벗었다. 물줄기가 두 사람의 몸을 적셨다. 도훈이 민정을 벽에 밀어붙이며 키스했다. 밖에서 누군가 탈의실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얼어붙었다. 숨소리만 거칠게 새어나왔다.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샤워하는 사람 있어요? 여자 회원의 목소리였다. 민정은 입을 막았다. 도훈이 민정을 더 꽉 안았다. 네, 있어요. 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 네. 먼저 쓰세요. 발소리가 멀어졌다. 문 닫히는 소리. 두 사람은 동시에 숨을 내쉬었다. 위험했어요. 민정이 속삭였다.
알아요. 그런데 더 흥분되지 않아요? 도훈이 민정의 귓불을 깨물었다. 미친 사람. 민정이 웃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물소리에 묻혀 두 사람의 신음이 새어나왔다. 서로 몸을 탐닉하며 강하게 몰아붙였다. 절정을 향해 갈수록 신음소리가 물소리를 뚫고 나갔다. 어느 날은 도훈의 차에서 했다. 헬스장 주차장 구석진 곳. 누가 지나갈 때마다 멈췄다가 다시 시작했다. 짜릿함과 공포가 뒤섞였다. 그럴수록 더 큰 환희를 느꼈다. 또 어느 날은 헬스장 창고에서 했다. 운동기구들 사이에 서서 밖에서 회원들 운동하는 소리가 들렸다. 들키면 끝이었다. 하지만 그게 더 자극적이었다. 민정은 자신이 변하는 걸 느꼈다. 이혼 후 죽어있던 감각들이 깨어났다. 거울을 볼 때마다 다른 사람이 보였다. 더 생생하고 더 살아있는. 조용한 와인바에서 약속을 잡았다. 민정은 3번이나 옷을 갈아입었다. 재혁이 물었다. 어디 가는 거야? 친구 만나러. 민정은 거울을 보며 대답했다. 늦지 마. 재혁의 말에 민정은 가슴이 철렁했다. 늦지 않을게. 거짓말이 자연스러워졌다. 그게 더 무서웠다. 와인바로 가는 길에 신호등 앞에서 멈췄다. 옆차를 보니 제약회사 동료 같았다. 민정은 고개를 숙였다. 제발 나를 못 받기를. 신호가 바뀌고 민정은 엑셀을 밟았다. 백미러로 보니 그 차도 같은 방향으로 오고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급히 골목으로 꺾었다. 한참을 돌아서 와인바에 도착했다. 도훈이 먼저 와 있었다. 정장 차림의 그는 헬스장에서와 완전히 달랐다. 형수님, 아니, 오늘은 민정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민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살폈다. 아는 사람이 있을까봐. 앉으세요. 도훈이 의자를 빼줬다. 와인 잔을 기울이며 두 사람은 서로를 탐색했다. 형은 민정 씨를 모르는 것 같아요. 도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얼마나 외로워하시는지, 얼마나 관심을 원하시는지 민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나도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 목말라 있었는지. 그때 와인바 문이 열렸다. 민정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들어온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었다. 후. 민정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도훈의 손이 테이블 위로 뻗어나왔다. 민정의 손을 감쌌다. 주변 시선이 느껴졌다. 손을 빼야 하는데 빼지지 않았다. 따뜻했다. 재혁의 손은 언제나 차가웠다. 저는 진심이에요. 도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형한텐 미안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민정의 핸드폰이 울렸다. 재혁이었다. 언제 와? 민정은 손을 빼고 문자를 확인했다. 11시쯤? 곧 들어갈게. 거짓말이 또 나왔다. 도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집에 가기 싫으면 제 차에서 좀 더 있어도 돼요. 민정은 시계를 봤다. 10시 20분. 위험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30분만요.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왔다. 도훈의 차는 와인바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다. 한적한 주차장. 가로등도 제대로 없었다. 차에 타자마자 도훈이 민정을 안았다. 보고 싶었어요. 나도. 민정도 도훈을 꽉 안았다. 입술이 겹쳤다. 급하고 격렬했다. 쌓인 갈증이 폭발했다. 도훈의 차 안은 좁고 따뜻했다. 히터를 켰지만 둘 사이의 열기는 그것과 무관했다. 도훈이 민정을 똑바로 쳐다봤다.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나요? 민정은 미소 지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후회 없어요. 도훈이 민정의 뺨을 쓰다듬었다. 천천히 얼굴이 가까워졌다.
키스는 조심스럽게 시작됐다. 하지만 곧 불꽃처럼 타올랐다. 도훈의 손이 민정의 옷 속으로 파고들었다. 민정도 도훈의 셔츠 단추를 풀었다. 단단한 근육이 만져졌다. 도훈의 손이 아래로 내려가는 순간 옆 차에 불이 켜졌다. 두 사람은 화들짝 떨어졌다. 차 안에 사람이 타고 있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 차가 천천히 출발했다. 민정은 숨을 겨우 고르며 뒤를 돌아봤다. 번호판을 확인하려 했지만 이미 멀어진 뒤였다. 혹시 우리를 봤을까요? 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두워서 못 봤을 거예요. 도훈이 민정을 안았다. 하지만 민정은 진정이 안 됐다. 다시 시작하려는데 민정의 핸드폰이 울렸다. 또 재혁이었다. 민정은 도훈에게서 떨어져 전화를 받았다. 응? 너 어디야? 재혁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친구랑 있는데 왜? 지금 집 앞인데 네 차가 없어서. 민정의 얼굴이 하얘졌다. 그래, 언제 와? 곧 갈게. 20분 안에. 전화를 끊고 민정은 도훈을 봤다. 가봐야 해요. 지금 당장. 도훈은 아쉬운 표정이었다. 알겠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민정은 급히 자신의 차로 옮겨 탔다. 과속으로 집에 도착했다. 재혁이 현관 앞에 서 있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친구랑 얘기하다 보니까. 민정은 애써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등 뒤로 재혁의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졌다. 그날 밤 민정은 샤워를 오래 했다. 도훈의 향기를 지우려고. 하지만 마음속 그의 흔적은 지울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민정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재혁이 유독 조용했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민정을 자꾸 쳐다봤다. 나 뭐 묻었어? 민정이 물었다. 아니. 재혁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눈빛이 심상치 않았다. 재혁이 출근하고 혼자 남은 집은 너무 조용했다. 핸드폰이 울렸다. 도훈이었다. 어젯밤 위험했네요. 민정은 답장하려다 멈췄다. 문득 불안해졌다. 재혁이 핸드폰을 확인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민정은 도훈과의 문자를 모두 지웠다. 통화 기록도 지웠다. 일주일 동안 민정과 도훈은 조심스럽게 만났다. 항상 아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하지만 세상은 좁았다. 카페에서 만났을 때 옆 테이블에 민정의 동네 이웃이 앉았다. 두 사람은 아무렇지 않은 척 운동 얘기만 했다. 헬스장에서 만났을 때는 재혁의 후배가 등록을 하러 왔다. 형수님, 여기 다니세요? 후배가 반갑게 인사했다. 응, 허리 때문에. 민정은 애써 웃었다. 저 도훈이라고 합니다. 도훈이 악수를 청했다. 아, 형이 말한 그 후배? 후배의 말에 민정과 도훈은 얼어붙었다. 형이 요즘 트레이너 후배 얘기 자주 하던데. 민정은 식은땀이 났다. 재혁이 도훈 얘기를 했다는 건 혹시 의심하는 걸까? 그날 밤 재혁이 물었다. 도훈이 잘하던? 뭐?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운동 말이야. 후배가 등록했다고 해서. 아, 응. 잘해. 민정은 고개를 돌렸다. 재혁의 시선이 등을 파고들었다. 재혁이 회식에서 일찍 들어온 날이었다. 민정은 도훈과 통화 중이었다. 보고 싶어요. 도훈의 목소리가 속삭였다. 나도. 민정이 대답하는 순간 현관문이 열렸다. 재혁이었다. 민정은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얼굴이 새하얘졌다. 누구랑 통화했어? 재혁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친구.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떤 친구? 그냥 친구. 재혁은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다. 그날 밤 민정이 잠든 사이 재혁은 민정의 핸드폰을 조용히 가져갔다.
비밀번호를 눌렀다. 민정이 생일. 틀렸다. 다시 눌렀다. 결혼기념일. 또 틀렸다. 세 번째, 도훈의 생일을 눌렀다. 재혁은 도훈의 생일을 알고 있었다. 후배니까. 핸드폰이 열렸다. 재혁의 손이 떨렸다. 지워진 문자들을 복구했다. 도훈과의 문자들, 사진들, 모든 게 드러났다. 재혁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민정을 내려다봤다. 평화롭게 자고 있는 얼굴, 거짓말쟁이. 재혁은 주먹을 쥐었다. 다음 날 아침 민정이 일어났을 때 재혁이 식탁에 앉아 있었다.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민정의 핸드폰이었다. 심장이 멎었다. 그거. 재혁이 핸드폰을 민정에게 던졌다. 설명해봐. 민정은 말문이 막혔다. 도훈이랑 뭐 하는 거야? 재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로. 미안해. 민정은 그 말밖에 할 수 없었다. 미안하다고? 내 후배랑 바람 피우고 미안하다고? 재혁의 주먹이 벽을 쳤다. 액자가 떨어져 깨졌다. 민정은 움찔했다. 이혼하자. 재혁의 마지막 말. 짐을 싸서 나가는 재혁의 뒷모습. 문이 쾅 닫혔다. 민정은 주저앉아 울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도훈이었다. 받을 수 없었다. 재혁이 도훈에게도 연락했을 테니까. 일주일 동안 민정은 도훈도 만나지 않았다. 재혁과의 이혼 절차가 시작됐다. 변호사를 통한 냉정한 통보들. 도훈이 찾아온 건 그때였다. 인터폰을 누르는 소리. 민정은 모니터를 봤다. 도훈이었다. 문을 열어줘야 할까 말아야 할까? 망설이는 사이 도훈이 다시 벨을 눌렀다. 민정은 문을 열어줬다. 도훈이 현관문 앞에 섰다. 얼굴이 멍투성이었다. 형한테 맞았어요. 도훈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민정이 도훈의 상처를 쓰다듬으려는데 복도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얼어붙었다. 이웃이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거였다. 안녕하세요. 이웃이 인사했다. 민정은 억지로 웃으며 답했다. 이웃이 지나간 뒤 민정은 도훈을 안으로 들였다. 빨리 들어와요. 누가 또 볼지 몰라요. 문을 닫고 민정은 도훈을 안았다. 미안해요. 다 내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둘 다 잘못했어요. 도훈도 민정을 꼭 안았다.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 두 사람은 화들짝 놀라 떨어졌다. 택배요. 택배 기사였다. 민정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문을 열었다. 사인하고 택배를 받았다. 문을 닫는데 계단 쪽에서 또 누군가 올라오는 소리.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도훈을 봤다. 이제 가야 할 것 같아요. 도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정은 문을 살짝 열어 복도를 확인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다. 도훈이 나가려는데 민정이 손을 잡았다. 조심해요. 도훈은 대답 대신 민정의 손을 꽉 쥐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걸 확인하고 민정은 문을 닫았다. 등 뒤에서 옆집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3개월이 흘렀다. 민정과 도훈은 새 출발을 했다. 도훈은 다른 헬스장에 취직했다. 민정도 새 직장을 구했다. 하지만 뭔가 달라져 있었다. 예전의 짜릿함이 사라졌다. 위험이 없어지니 열정도 식었다. 오늘 회식이에요. 늦을 것 같아요. 도훈이 문자를 보냈다. 알았어요. 민정의 답장은 짧았다. 예전 같으면 보고 싶다고 했을 텐데. 이제는 그런 말도 하지 않았다. 민정은 혼자 저녁을 먹으며 생각했다. 우리는 금지된 관계였기 때문에 불탔던 걸까? 이제 아무도 막지 않는데 왜 이렇게 식은 걸까? 밤늦게 도훈이 들어왔다. 술 냄새가 났다. 오늘 여자 회원이 번호 물어봤어요. 도훈이 말했다.
그래서요? 거절했죠. 민정 씨 있으니까. 도훈이 민정을 안으려 했다. 민정은 슬쩍 피했다. 왜요? 도훈이 물었다. 술 냄새 나요. 씻고 와요. 민정은 변명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다. 더 이상 도훈에게 끌리지 않았다. 며칠 뒤 민정은 옛날 헬스장 앞을 지나갔다. 간판이 바뀌어 있었다. 모든 게 변했다.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마시는데 누군가 옆에 앉았다. 올려다보니 낯선 남자였다. 잘생겼다. 여기 자리 있나요? 남자가 물었다. 네.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가 미소 지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민정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이 느낌. 도훈을 처음 봤을 때의 그 느낌. 저도요. 어디서 봤을까요? 민정이 미소 지었다.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스파크가 튀었다. 민정은 알았다. 자신은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할 거라는 걸. 집에 돌아왔을 때 도훈이 물었다.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요? 그냥 카페에서 커피 마셨어요. 민정은 자연스럽게 거짓말했다. 주머니 속 명함을 만지작거렸다. 아까 그 남자가 준 명함. 핸드폰에 번호를 저장했다. 민정은 거울을 봤다. 거울 속에 도훈이 보였다. 민정을 믿는 눈빛. 1년 전 민정도 재혁을 그렇게 속였었다. 역사는 반복되는구나. 민정은 쓴웃음을 지었다. 밤에 도훈이 잠든 사이 민정은 그 남자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요. 답장은 빨랐다. 저도요.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민정의 손가락이 떨렸다. 멈춰야 해. 하지만 이미 답장을 보내고 있었다. 언제가 좋으세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민정은 알았다. 운동이라는 이름의 유혹은 끝나지 않았다. 아니, 끝날 수 없었다. 민정은 그런 사람이었다. 금지된 것에 끌리고 위험을 즐기는. 도훈은 이제 안전했다. 그래서 더 이상 짜릿하지 않았다. 새로운 위험이 필요했다. 새로운 유혹이. 민정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다. 이게 나야. 이게 진짜 나.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게 현실이었다. 옆에서 도훈이 뒤척였다. 민정은 도훈을 쳐다봤다. 미안해. 마음속으로 사과했다. 하지만 멈추지 않을 거야.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다. 차갑고 아름다운 달. 민정처럼. 그렇게 운동이라는 이름의 유혹은 계속됐다. 끝없이 반복적으로 민정의 삶 속에서. 선배 재혁이 전화를 걸어왔다. 야, 내 마누라 좀 봐줄래? 허리가 안 좋대. 나는 잠시 망설였다. 형수님을? 재혁의 목소리는 무심했다. 응, 네가 트레이너잖아. 부탁한다. 끊어진 전화를 내려다보며 나는 한숨을 쉬었다. 형수 민정. 결혼식 때 딱 한 번 본 그 사람. 우아하고 조용했던 그 여자. 며칠 뒤 헬스장 문이 열렸다. 민정이 들어왔다. 5년 만에 보는 형수님은 예전과 달랐다. 더 여위었고 더 외로워 보였다. 형수님 오셨네요. 내가 먼저 인사했다. 민정이 어색하게 웃었다. 그 미소가 가슴을 찔렀다. 자세를 체크하기 위해 민정의 등 뒤에 섰다. 여기가 많이 아프시죠? 손을 허리에 댔다. 민정의 몸이 움찔했다. 긴장하지 마세요. 힘을 빼야 해요. 속삭이듯 말했다. 거울을 보니 둘이 너무 가까웠다. 민정의 얼굴이 붉어졌다. 이상했다. 형수님인데 자꾸 여자로 보였다. 1시간의 수업이 끝났을 때 나는 땀을 흘리고 있었다. 운동을 가르친 것도 아닌데. 형수님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민정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다. 나는 민정이 사라진 문을 한참 바라봤다. 안 돼. 형수님이야. 하지만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밤 형한테 전화가 왔다.
우리 마누라 어땠어? 재혁이 물었다. 괜찮았어. 열심히 하시던데. 거짓말이었다. 형수님의 떨리는 숨소리가 자꾸 생각났다. 고맙다. 잘 부탁한다. 재혁이 끊었다. 나는 천장을 보며 누웠다. 이건 위험하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다음 수업이 기다려졌다. 일주일에 3번. 민정은 정확하게 시간을 지켜왔다. 나는 민정의 스케줄을 외우고 있었다. 화, 목, 토. 오후 3시. 다른 회원들 시간은 기억 못하면서. 형수님, 오늘 컨디션은 어때요? 나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갔다. 어제 잠은 잘 주무셨어요? 사소한 질문들. 하지만 진심이었다. 정말 궁금했다. 오늘은 스쿼트를 가르쳤다. 자세가 틀렸어요. 형수님, 손을 민정의 엉덩이에 댔다. 좀 더 뒤로 빼야 해요. 민정의 몸에 밀착했다. 체온이 느껴졌다. 숨소리도. 거울 속 민정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나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형수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붉어지셨는데. 걱정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다. 민정도 나를 의식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운동이 끝나고 물을 건넸다. 손이 스쳤다. 우연이 아니었다. 일부러였다. 형수님, 요즘 많이 좋아지셨어요. 처음보다 훨씬 유연해지셨어요. 민정이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에 나는 무너졌다. 탈의실로 가는 민정의 뒷모습을 봤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하지만 이미 늦었다. 이미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나는 형한테 전화를 걸었다. 형, 요즘 형수님이랑 잘 지내? 뜬금없는 질문에 재혁이 웃었다. 왜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 형수님이 좀 피곤해 보이던데. 바빠서 잘 못 챙겨줬지. 재혁의 목소리는 무심했다. 나는 화가 났다. 형은 몰라. 형수님이 얼마나 외로워하는지. 전화를 끊고 민정의 명함을 꺼냈다. 개인 번호를 적어뒀다. 혹시 모르니까.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했다. 결국 걸지 못했다. 하지만 매일 밤 그 번호를 내려다봤다. 형의 회식이 있는 날이었다. SNS에 사진이 올라왔다. 2차 간다는 글과 함께 나는 민정에게 문자를 보냈다. 형수님, 오늘 저녁 운동 어때요? 회원 없이요. 손이 떨렸다. 이건 선을 넘는 제안이었다. 30분 후에 갈게요. 민정의 탑장.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나는 헬스장을 정리했다. 조명을 반쯤 껐다. 은밀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문을 열고 들어온 민정. 평소보다 화장을 더했다. 향수 냄새도 났다. 민정도 알고 있었다. 오늘은 다르다는 걸. 문을 잠갔다. 덜컥. 민정이 나를 봤다. 눈빛이 흔들렸다. 오늘은 스트레칭 집중으로 할게요. 목소리가 떨렸다. 매트를 깔았다. 누우세요. 민정이 매트에 누웠다. 천장의 조명이 민정의 얼굴을 비췄다. 아름다웠다.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 이렇게 하면 허벅지 안쪽이 풀려요. 손이 민정의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었다. 부드러웠다. 따뜻했다. 민정의 숨이 거칠어졌다. 더 들어가고 싶었다. 형수님, 목소리를 낮췄다. 민정이 나를 쳐다봤다. 긴장하셨네요.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갔어요. 얼굴이 가까워졌다. 제가 풀어드릴게요. 손이 민정의 허벅지를 타고 더 위로 올라갔다. 민정이 눈을 감았다.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다. 이제 운동이 아니었다. 둘 다 알고 있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그만할까요? 그 순간 민정이 내 목을 감싸 안았다. 더.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난 조심스럽고 대담하게 그녀를 만졌다. 운동복 위로도 민정의 반응이 느껴졌다. 형수님, 정말 괜찮은 거죠? 민정은 눈을 뜨고 도훈을 똑바로 쳐다봤다. 괜찮아요. 망설임 없이 난 그녀에게 다가갔다. 입술이 부딪혔다. 첫 키스는 사납고 급했다.
그동안 쌓인 갈증이 폭발했다. 도훈이 민정을 일으켜 세웠다. 벽에 민정을 밀착시키고 더 깊은 키스를 했다. 내 손이 민정의 옷 속으로 파고들었다. 부드러운 가슴이 만져졌다. 나는 민정의 티셔츠를 벗겼다. 레이스 속옷이 드러났다. 완벽한 가슴에 잘 어울렸다. 도훈이 민정의 속옷끈을 만지작거렸다. 여기서 멈출래요? 아니면 민정이 내 손을 잡아 더 안쪽으로 끌어당겼다. 계속해요. 난 멈출 수 없었다. 그날 밤 사무실에서 두 사람은 선을 완전히 넘었다. 땀과 신음과 금지된 쾌락, 모든. 어젯밤은 미친 짓이었다. 형수님인데, 형의 아내인데.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원했다. 그날 이후 민정이 나를 피했다. 수업 시간을 바꿨다. 문자도 짧게만 답했다. 나는 미칠 것 같았다. 형수님, 제가 실수했나요? 2주 만에 문자를 보냈다. 답장이 없었다. 1시간, 2시간. 나는 핸드폰만 들여다봤다.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둘 다 알잖아요. 민정의 답장. 나는 웃음이 났다. 그래, 알지. 하지만 멈출 수 없어. 솔직하게 썼다. 저는 형수님이 좋습니다. 운동선생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요. 전송 버튼을 눌렀다. 후회는 없었다. 답장이 왔다. 내일 저녁에 봐요. 민정이 들어왔다. 검은 원피스. 진한 화장을 하고 머리를 내려드렸다. 아름다웠다. 형수님, 아니, 오늘은 민정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심장이 뛰었다. 와인을 주문했다. 잔을 기울이며 민정을 봤다. 형은 민정 씨를 몰라요. 솔직하게 말했다. 얼마나 외로워하는지, 얼마나 관심을 원하는지. 민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나도 몰랐어요. 민정이 속삭였다. 손을 뻗었다. 민정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형한테 미안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민정이 손을 꽉 잡았다. 나도 그래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생각이 나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집에 가기 싫으면 제 차에서 좀 더 있어도 돼요. 제안했다. 민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계산을 하고 주차장으로 갔다. 차에 타자마자 민정을 안았다. 민정도 나를 안았다. 입술이 겹쳤다. 급했다. 격렬했다. 그동안 쌓인 감정이 폭발했다. 옆차에 불이 켜졌을 때 우리는 얼어붙었다. 누군가 봤을까? 상관없었다. 아니, 상관 있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형이 알았다. 어떻게 알았는지 모른다. 하지만 형은 모든 걸 알고 있었다. 보자. 형의 문자. 손이 떨렸다. 공원에서 만났다. 형이 먼저 주먹을 날렸다. 막지 않았다. 맞아야 했다. 이 새끼야. 형이 울고 있었다. 너 맞아. 미안해 형. 일어서서 말했다. 정말 미안해. 입에서 피가 났다. 행복하냐? 물었다. 대답할 수 없었다. 형이 돌아섰다.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마지막 말이었다. 형의 뒷모습을 봤다. 무너져 있었다. 10년 우정을 내가 무너뜨렸다. 민정의 집으로 갔다. 얼굴이 창백했다. 민정이 나를 안았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지?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아니, 후회하고 싶지 않았다.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민정이 물었다.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대답했다. 민정에게 키스했다. 하지만 알고 있었다. 이건 시작이 아니라 끝의 시작이라는 걸. 3개월이 더 지났다. 민정은 떠났다. 새로운 남자와 함께. 나는 혼자 남았다. 헬스장에서 회원들을 가르쳤다. 오늘도 새 회원이 왔다. 예쁜 여자였다. 결혼 반지를 끼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트레이너 도훈입니다. 여자가 미소 지었다. 잘 부탁드려요.
그 미소를 봤다. 민정처럼 외로움이 묻어 있었다. 자세를 체크하며 여자의 등 뒤에 섰다. 여기가 많이 아프시죠? 손을 허리에 댔다. 여자의 몸이 움찔했다. 긴장하지 마세요. 속삭였다. 힘을 빼야 해요. 여자가 눈을 감았다. 거울을 봤다. 두 사람이 너무 가까웠다. 이 느낌. 민정과 처음 시작했을 때의 그 느낌. 나는 알았다. 또 시작될 거라는 걸. 운동이라는 이름의 유혹. 안 돼. 스스로에게 말했다. 또 같은 실수를 하면 안 돼. 하지만 손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가까이. 여자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수업이 끝나고 여자가 나갔다. 나는 거울 속 나를 봤다. 배신자, 유혹자, 괴물.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게 나였다. 금지된 것에 끌리고 위험을 즐기는. 민정도 그랬고, 나도 그랬고, 우리 모두. 핸드폰이 울렸다. 아까 그 여자였다. 다음 수업은 언제예요? 나는 웃었다. 쓴웃음이었다. 답장을 쓰기 시작했다. 내일 저녁 10시 어때요? 다른 회원은 없어요. 전송. 그렇게 운동이라는 이름의 유혹은 계속됐다. 끝없이, 반복적으로, 내 삶 속에서.